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말고사 대비해서 정리 프린트 설명해 줄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이 일어난 원인부터 살펴보면은 먼저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 동부로 이제 이주를 해갔죠. 그 이주를 해간 이유, 즉 자기들이 사는 땅을 떠나서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게 되었느냐, 그 이유부터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 주로 청교도, 즉 영국 혁명할 때 청교도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영국 왕이 자신이 만든 이제 새로운 종교를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이 사람들 청교도는 자기가 자신의 종교를 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거나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또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뭐 새로운 땅에 가서 뭐 농사를 지어서 아니면 또 무역을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기회를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북아메리카 동부로 이주했던 것이죠.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은 왜 북미로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영국에서 한번 출발해 보죠. 영국 있죠? 영국에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뉴욕으로 한번 가봅시다.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보스턴 차 사건을 하면서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들어갔는데 보스턴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보스턴 가면은 뉴욕보다 북부에 있으면서 또 동부 쪽에 더 가깝게 있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영국의 배가 이곳 아메리카 내륙의 식민지로 오는 거리를 생각한다라면은 여기 보스턴으로 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네요. 잘 봤나요? 근데 처음에는 영국에서는 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식민지 사람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7년 전쟁부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이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은 식민지에 처음에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살기 시작하고 또 개척지가 늘어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또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또 그게 돈이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세금을 조금씩만 더 걷어도 더 많은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뭐 유럽 대륙에서도 이제 전쟁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뭐 캐나다의 식민지와 영국 식민지 간에 또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거기에 지원을 하고 여기에 또 막 식량 보내고 막 물자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쑥쑥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었던 것이죠. 주로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느냐? 물건 값에다가 세금을 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항상 부가세가 10% 붙습니다. 설탕과 맛있는 차에다가 이런 세금을 붙여서 더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당연히 반대하죠. 왜 내 돈 더 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네들이 그 영국에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것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대표가 거기 건너가서 뭐 우리는 절대 거둘 수 없다 뭐 반대를 할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도 다 생략하고 그냥 세금을 걷어왔으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갈등이 언제 심해졌느냐? 바로 보스턴 차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식민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파는 차에는 세금을 거의 매기지 않아서 영국 차값이 굉장히 쌌어요. 동인도 회사에서 파는 차값이 굉장히 쌌고, 그런데 미국 식민지에 있는 이제 차를 막 수입해오고 또 몰래 수입 밀수를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의 값보다 영국 회사 차값이 더 싸니까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몰래 어느 날 밤인가요? 새벽인가요? 이렇게
인디언 복장을 하고서는 영국 독립회사 소속의 배에 진입해서 차 상자 300여 개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수십만 달러라고 해요.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수십만 달러라면 얼마죠? 계산기 해야 되는데, 계산기. 자, 예를 들어서 20만 곱하기 1,000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응? 2억. 근데 그때 당시에 2억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 그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아,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의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을 식민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너네들이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가 따로 나라를 만들겠다. 즉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13개의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륙회의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대륙회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대륙에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있었던 회의이기 때문에 대륙회의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조지 워싱턴을 이 전쟁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국 식민지는 이제부터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가이다 라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자, 그때 프랑스랑 에스파냐도 이 영국 식민지의 독립군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 프랑스는 이미 영국과 전쟁을 해서 패배를 해서 물러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국이 식민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영국의 세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견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파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독립군대, 미국 독립군을 지원을 하고 이제 영국군이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독립군이 승리를 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 독립을 승인한다. 즉 영국이 더 이상 너네는 식민지가 아니라 너네는 그냥 다른 나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간섭하지 않고 남남이다 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약속을 맺게 되죠. 그것을 어디서? 프랑스 파리에서 맺었기 때문에 파리 조약. 즉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완전히 승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3개의 식민 국가가 하나의 연합이 된 연방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아메리카 합중국 여러 개의 국가가 합쳐진 국가가 완성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USA라고 하는 것도 United States of America니까 이제 50개 주인가요? 50개 주가 합쳐진 나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은 당연히 군대 총사령관 맡았던 조지 워싱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이 미국 혁명의 의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최초의 민주 공화국, 공화국, 네,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이제 시민들이 나라를 세워서 만든 국가라는 것이죠. 여러 명이 공동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프랑스 혁명보다 미국 혁명이 사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먼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혁명이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거를 알 수 있냐면요. 자, 이것은 이제 대륙회의의 장면이고요. 로크의 계몽사장을 영향을 받은 이제 미국의 시민들이 이제 자유를 외치게 되고 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에 창조되었으면 누구나 침해 없으면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이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즉 인권 선언에 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탄생 이 단원을 보다 보면은 자 여기서도 나와요. 이제 루소의 사회계약론, 즉 계몽사상과 여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소식을 듣고 프랑스 시민들도 또 우리도 부당한 정치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하고 뭐 왕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아, 그리고 또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들이 독립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혁명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세력들이 힘을 합쳤잖아요. 서로 공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을 잘했으니까 이만큼의 뭘 가져가고, 뭐 내가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이런 것들. 그런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부의 7개의 식민지, 또 북부의 뭐 여러 식민지들이 서로 갈등을 하게 되었어요. 갈등을 한 배경은 그 남부와 북부 특징이 워낙에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리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달랐어요. 북부는 약간 이제 한랭한 기후고, 이제 지하전이 이제 풍부한 지역, 그리고 이제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었다라면은 남부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농작물이 굉장히 잘 자라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표를 한번 보죠. 먼저 북부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무역이 활발하고 또 교통이 발달해 있고 또 지하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업의 발달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업이 발달하고, 남부는 공업의 발달보다는 농장, 특히 뭐 이제 면을 생산하는 목화 농장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농업 또는 이제 농업이라고 합시다. 농업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기 왜 노예제가 튀어나오느냐? 만약에 지금 노예가 해방된다라면은 유리한 쪽이 어딘지 혹시 짐작되십니까? 노예가 해방된다라면은 유리한 쪽이 북부이고 불리한 쪽이 남부입니다. 왜냐면은 남부의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기 때문이죠. 이제 농장의 주인, 주로 백인이 이제 노예를 사들여 왔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이 노예, 내 거니까, 노예는 내 재산이에요. 이제 노예가 있으니까 얘들을 이제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은 그냥 별 다른 노력 없이도, 뭐, 다른 사람 고용해서 월급을 줄 필요 없이도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북부는 노예가 해방되는 것이 왜 유리했었느냐? 이제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되는데, 잘 팔리려면은 물건값이 싸야 되죠. 근데 물건값이 싸려면은 원료를 싸게 들여오든가 아니면은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인건비를 줄이려면은 당연히 이제 공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을 적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노예가 해방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일하러 어디에 올 겁니까? 공장에 일을 하러 오겠죠.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적은 인건비를, 적은 월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예가 해방되기를 원했고, 반대로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이제 유지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의 순서가 조금 헷갈려요. 남북 전쟁과 미국이 이제 통일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링컨 대통령이 먼저 당선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당선된 게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왜? 링컨 대통령은 링컨은 이제 북부 출신이고, 또 북부는 당연히 노예가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북부에 유리하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링컨은 노예가 해방되는 거를 이제 옹호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 버렸습니다. 그럼 남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링컨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남부와 이제 북부가 서로 막 협상을 맺고 이렇게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부가 연방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연방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북부와 남부는 완전히 갈라서게 됐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남북 전쟁이었던 것이죠. 자, 처음에는 남부가 유리했습니다. 남부에 인구도 많고 이제 자원도 많기 때문이었죠. 식량 자원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전세가 어떻게 기울어졌느냐? 링컨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를 해방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북부가 이제 전쟁을 할 때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장에서 뭐 물자, 전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뭐 무기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남부는 이제 공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물자 공급 같은 거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수입을 해온 항구가 차단되어 버리면은 보급이 막혀버려요.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즉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이제 노예 출신의 흑인들이 이제 그러면은 북부가 완전히 통일을 해야지 완전히 노예가 이제 해방되는 게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북부를 지지하게 되고 또 흑인들이 북부에 자원 입대하면서 이제 북부의 군인 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남부 입장에서는 이제 군 물자 보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부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북부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연방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노예제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뻔한 얘기예요.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미국이 발전하면서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던 것이죠. 뭐 광활한 대륙에서 뭐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업이 확장되고 그리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거의 식민지를 개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미국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은 몇 번일까요? 1, 2, 3, 4, 5번 중에서 정답은 빠밤 2번이죠. 자,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어려운 문제. 이게 제일 어려워. 뭐 무슨 학관에서 과정을 순서를 쓰시오. 자, 근데 할 수 있어요. 먼저 이게 쭉 보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이라는 건 알겠죠? 미글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경, 좀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갈등이 되게 심해지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싸움의 결과 이제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갈등이 심해진 계기가 뭐입니까? 그렇죠.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 기억이 맨 앞에야. 자,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독립 선언을 하자. 뭐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을 뽑고, 즉 기억, 디귿, 니은, 리얼의 순서대로 혁명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몇 번입니까? 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3번. 다행히 있네요. 네, 3번 문제. 아니, 2번 문제. 3번. 자, 3번 봅시다. 이거, 남부에 해당하면은 남을, 북부에 해당하면 북을 쓰시오. 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건 껌이죠. 북. 대농장이 발달하였다. 남.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네요. 둘 다 필요하잖아요, 노동력은. 그런데 이제 노예의 노동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노예가 노동을 하는 그런 남부의 농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돼. 자, 글자를 조합해서 관련된 단어 2개를 찾으시오. 남북 전쟁과 관련된 것이니까 노예 해방 노예 해방과 링컨이 되겠네요. 어때요? 다 해볼만 하죠? 자, 기말고사도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부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